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해외 축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인 일부인 그거는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음, 음. SERI님 추천 배구랑 농구는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따로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만들어서 빠르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축구만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제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의 알고리즘이 닿는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은 조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해외 축구 어제 연승 도전이었는데 아쉽게 틀렸어요. 저볼로 오바 떴으면 적중이었는데 맛있게 아쉽게 틀려가지고 오늘 좀 복수전으로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Let's go. 스파르테 대 헤이렌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파르테 9위, 헤이렌베 13위 기록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씩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력 직전 브레다 겨우 1대0으로 잡고 세부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헤이 램베가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이 램베가 뭐 순위는 조금 밀리지만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이 램베가 뭐 원정이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마틴스, GTD 떠있고 헤이 램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헤이렌베가 더 정배네요. 저도 헤이렌베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이렌베 승을 가고 싶다. 우리 보겠습니다. 헤렌 승에 헤렌이 이기면 마인승 때려주세요 라는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AC 밀란 대 사솔로 1위 대 9위고요. 밀란 가야겠죠? 직전 토리노 전에도 이제 이걸 또 2대0에서 역전하면서 밀란 폼 좋다라는 게 증명이 좀 됐고, 사수도 직전 이제 피오렌티아 3대1 잡으면서 어, 사수도 승격한 팀 치고는 상당히 잘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또 밀란 원정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밀란은 이제 결정하는 애가 미드필드 포파나 그다음 레앙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죠. 근데 레앙 안 나온 지 좀 돼서, 예. 레앙 그다음에 히메네즈가 복귀할 수는 있습니다. GTD가 생겼고요. 그래서 레앙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플리시치도 올 시즌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할만하다. 오, 사수 같은 경우는 뭐 중요 결정자는 따로 없다. 공격수의 베라르디도 안 나온 지 한 3경기 돼서 말고는 뭐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C 밀란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사스올로도 어느 정도 있고 AC 밀란의 레앙이 조금 결정하는 걸 감안해보면 햄물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비야 대 오비에도. 세비에도 13위 대 19위고요. 세비야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랑 무승부했고, 오비에도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랑 무승부하면서, 오비에도는 무승부밖에 못해요. 이기는 경기가 최근에는 없어서 10월 1일이 마지막 승리였고, 세비야는 그래도 11월 달에 승리가 있긴 해요. 11월 9일. 세비야도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승리 없고, 오비에도는 2달 반 동안 승리 없다. 서로 승리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오비에도가 세비야 원정에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오비에도가 가도 홈에서는 산모하고 이러는데
원정에서는 더 안 좋기 때문에. 세비야 결장자는 이제 수비수의 마르카오, 수아조,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공격수의 바르가스, 페르난데스, 로메로 이렇게 안 나와서 세비야도 굳이 싶어요. 결장하신 한 애들이 좀 있어서 주전 수비도 한 2명 빠지고 주전 공격수들도 좀 빠지고, 그래서 오비에도가 뭐 비빌만을 하다. 오비에도도 수비수의 비달, 요 정도, 공격수의 비나스,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브리핑 하셨나요? 제가 국내는 오늘 안 했어요. 오늘은 제가 따로 안 하고 국내는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비에도가 할만한데, 뭐 오비에도 승가기가 좀 애매해. 오비에도가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서 저는 그래서 그냥 무승부 언더 가는 게. 근데 오비에도가 이길 수도는 있다. 이길 수도는 있어요. 아약스 대 페이노르트, 재밌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약스 대 페이노르트고요. 아약스 4위, 페이의 2위 이걸 하고 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승, 페이도 2연승입니다. 서로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하고 있고, 아약스는 챔스도 역전승 했고요. 페이는 유로파에서 아쉽게 졌다. 4대3 잘 싸웠지만 졌다. 두 팀 저번 시즌 맞대결은 아약스의 전승이고요. 두 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홈 원정 비슷해서 둘 다. 아약스의 결장자는 직전에 퇴장당한 수비수의 바스, 공격수의 배우 르스트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미드필더의 테일러, GTD 떠 있습니다. 페이 같은 경우는 주전이 수비수의 와타나베, 그 다음에 세컨 수비수의 뉴쿡, 그 다음에 공격수의 세컨 사우어, GT 떠있고, 결정은 뭐 공격수의 샘 스테인 요정도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둘 다 충분히 할만하고, 아약스도 충분히 할만하다 라는 마인드가 저는 좀 있어서 아약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역배라서 좋다. 오히려 이런 애들 무승부 잘 안 준다. 저는 아약스 승언을 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트벤테 대 이제 고어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벤테 같은 경우는 8위, 고어헤드 11위고요. 트벤테는 승은 많이 없지만 리그에서 하나 둘 셋 넷 5연속 무패다. 2승 3무. 고어헤드는 리그 2연부. 고어헤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서 트벤테는 살짝 조심해야 된다. 트벤테도 뭐 강팀 만나도 비기거나 이기고 이래가지고 트벤도 폼 좋은데, 고어헤드도 직전 알크바를 만나서 알크 원정 가서 2대2 하고 위트레어랑도 2대2 하고 이런 식으로 패도 잡고, 이런 거 보면은 고어헤드도 할만하다. 저번 시즌은요 1승 1무로 트벤이 리드하긴 했는데, FA컵은 또 고어헤드가 이겨서 3경기 1승 1무 1패입니다. 서로 살만하다. 그리고 트벤테가 올 시즌에 홈이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고어헤드 원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트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배당 대비 고어헤드 갈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고어헤드 프랜성을 보고 싶고요. 오바의 2대2 무승부가 어떤가 싶어요. 크펠 대 맨시티 5위 대 2위고요. 저번 시즌은 맨시티가 1승 1무로 리드를 하고 있긴 합니다. 크펠도 지금 폼 나쁘지 않죠. 리그 풀럼 벌리 잡고 맨유한테 고꾸라졌을 때 말고는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요. 맨유한테. 그 다음에 맨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챔스에서 레알 잡고 오고,
리그에서도 정신 차려서 꽤나 잘하고 있다. 네. 맨시티의 폼도 꽤나 좋아요. 맨시티도 최근 10경기에서 챔스에서 레버쿠젠한테 진 거 말고 리그에서 뉴캐슬한테 한 번 졌죠. 그거 말고는 전승, 무승부도 안 해요.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맞대결 꽤나 재밌겠는데 이제 크펠 결장자 트벤이랑 고어헤드는 딱히 결장자가 없어서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네. 크펠 결장자는 수비수의 무누즈, 그 다음에 공격수의 이제 마테타, 요렇게 사르. 그래서 공격진이 살짝 원래 마테타가 아웃이었는데요. GTD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맨시티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말고 로드리, 코바치치 이런 애들 말고. 그래서 그래도 맨시티가 낫다. 그래서 이제 크펠도 나쁘지 않지만 맨시티 무승부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맨시티 승을 웬만 오버를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노팅엄 대 토트넘 17위 대 11위 고요. 저번 시즌은 2승이 노팅엄이죠. 노팅엄도 지금 정신 차려서 나쁘지 않고요. 에버턴 상대로 3대0 지긴 했지만 그 전 경기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즈 잡은 때부터 좀 괜찮아졌다. 토트넘도 직접 이제 브렌트퍼를 홈에서 2대0 잡으면서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은 듯 안 좋은 듯 애매히 그런 모습이라 재밌고요. 그래서 노팅엄 홈이나 토트넘 원정이나 토트넘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은 편이라 노팅엄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긴 할 거는 같아. 예, 역배였으면 좋았을 텐데. 노팅엄은 주전 키퍼 쉘스가 GTD 떠 있고요. 예, 그래서 존 빅토르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진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온 애들 빼고 다 나오는 겁니다. 뭐 미드의 예이츠, 뭐 우드, 아워이니는 뭐 시즌 4경기밖에 안 뛰었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우도기 빼고, 우도기. 원래 안 나온 애들은 또 말 안 합니다. 메디슨, 콜롭스스키 이런 애들, 시즌 한 경기도 안 뛴 애들, 비수마 이런 애들. 걔네는 원래 안 나온 애들이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충분히 할만하다고 보여서 무승부 가는 게 어떤가. 서로 손잡고 무승부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보험으로는 햄버 갈만하지 않나. 노팅엄 쪽 햄버로 갈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썬더랜드 대 뉴캐슬. 썬더랜드 대 뉴캐슬이고요. 썬더랜드 12, 뉴캐슬 12위 기록하고 있어요. 저번 시즌은 만난 적 없고요. 썬더랜드 잘하죠. 잘하다가 직접 이제 맨시티한테 3대0. 맨시티는 힘든가봐. 맨시티 힘든가봐요. 3대0 당했고, 뉴캐슬은 레버쿠젠이랑 챔스 원정 뛰고 와서 괜찮았고, 리그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더랜드가 뉴캐슬보다 순위는 높지만 뉴캐슬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죠. 뉴캐슬이 올 시즌에 뭐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선더랜드도 홈에서 무패긴 합니다. 이게 무패이긴 해요. 그래서 선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자가 수비수의 만다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애는 없습니다. 뉴캐슬은 포페 안 나온 지 꽤 됐죠. 포페 안 나오고 수비수의 보트만, 미드필더의 조 엘린톤 요정도.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나와서 박승수도 있잖아. 공격수에 나올진 모르겠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18살인데 지금 뉴캐슬 1군에 들어간 것도 저는
장하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낫지 않나 이것도. 왜냐면 썬더랜드가 무패라 아직까지는 갈만하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지면서 홈 무패가 깨진다. 그럼 이제 다음 썬더랜드 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웨스트햄 대 빌라 18위 대 3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아스톤 빌라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웨햄도 폼이 나쁘진 않습니다. 2연무 맨유랑 브라이턴 하면서 웨햄도 잘 안 밀리고, 빌라는 지금 유로파 포함해서 지금 8연승, 무가 없습니다. 화끈해요. 리그에서도 무가 많이 없어요. 9승 3무 3패로 이기거나 그냥 지는 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나 그나마 조금 무를 하는데, 그래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홈 성적이 막 좋진 않아요. 웨스트햄은 오히려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 빌라도 아스톤 빌라도 원정이 무승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웨스트햄 만만하게 보긴 좀 그렇다. 왜냐면은 아스톤 빌라가 12일날 이제 바젤 원정을 또 뛰고 왔기 때문에 이 체력이 살짝 걸려요. 그래서 웨햄은 다 나오고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 말티, 그 다음에 수비수의 토레스, 이 정도 말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임이란다. 아스톤 빌라가 객관적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웨스트햄 쪽 볼만하지 않나 생각은 하게 되네요. 6분에 골랐네. 저는 요 경기 또 무승부나 아스톤 빌라 쪽이 나은 것 같은데, 체력이 살짝 걸려서 요 경기도 무를 한번. 그다음 피오 대 엘라스, 꼴등 대 19위. 저번 시즌은 1승 1패 홈팀 승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피오렌티아가 아직 첫 승이 없잖아요. 진짜 할만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피오렌티아가 유로파 컨퍼런스는 승이 많아요. 3승이거든요. 근데 왜 리그만 승을 못하는 건지 참 그래. 피오렌티아도 직전 경기 이제 컨퍼런스에서 키우도 잡고 하는데 리그만 그래요. 엘라스는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3대를 잡으면서 어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 그래가지고 이 경기 제가 항상 말했듯이 PO의 세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기질 못하고 있지. 이 정도로 못 이기는 것도 능력이긴 해. 그래서 PO 결장자는요, 뭐 중요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수비수의 고센스, 미드필더의 파지올리, GTD 뭐 요정도? 멜라스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PO의 첫 승이 할런지 고민이 되네요. 언어바는 당연히 좀 먼저 가고 싶고요. 저는 첫 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엘라스 상대로도 못한다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무디네세 대 나폴리. 무디 대 나폴리고요. 무디 같은 경우는 12위, 나폴리 2위고,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나폴리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디는 지금 제노아한테 지면서 살짝 좀 서운하고요. 예, 유벤투스한테는 뭐 FA컵 질 수 있죠. 파르마는 2대0 잡고 제노아한테는 2대1로 지고, 나폴리는 뭐 리그는 지금 잘 나가요. 유벤투스 잡고 로마 잡고 아탈란타 잡고, 강팀이랑 강팀은 죄다 잡고 있긴 해요. 근데 직전 챔스에서는 이제 벤피카 원정에서 2대0 패배. 벤피카가 명문 팀이죠. 예, 질만하다. 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디네세는 뭐 중요 결정자가 미드필더의 아타, 주전 미드필더 아타 주지 떠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미드필더의 앙기사. 근데 이제 로보트카랑 길모어가 GTD. 그래서 복귀할 가능성은 있고요. 루카쿠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GTD 허벅지 부상인데, 나폴리도 이제 애들이 슬슬 돌아올 생각을 하긴 해서 나폴리 쪽 갈만한 것 같아요. 예. 나폴리가 벤피카 원정에서나 좀 그랬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나폴리 승 볼만하고요. 1대0 또는 2대0. 그래서 저는 2대0 쪽으로 조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이기면 2대0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옹 대 르아브로. 이건 아무래도 리옹 쪽이 좋아 보이죠. 리옹은 6위, 르아브로 15위. 저번 시즌은 리옹이 2승 들어가고 있고요. 리옹은 챔스에서 유로파에서 이제 고에도 잡고, 리그는 이제 로리앙한테 일격을 당했죠. 또 이제 후반에 전반 막판에 레드카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리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르아브로는 파리FC랑 지금 0대0 무승부. 심지어 르아브로가 이제 PK도 실축했어가지고 쉽지 않죠. 이 맞대결도요, 리옹이 홈에서 5승 2패예요. 무승부가 없어. 리옹은 원정에서 무승부를 잘하고 2승 3무 2패로. 르아브로도 홈에서나 잘하지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리옹은 이제 직전경기 퇴장당한 수비수 나일스, 미드필더의 테스만, 뭐 요정도 빼고는 주전급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르아브로는 뭐 미드의 투레, 에보노그, 뭐 요정도 빼고는 다 나온다. 그래서 리옹이 좋아 보입니다. 리옹이 마이너하냐 이제 햄무하냐 요 싸움인 것 같은데, 전 어느 바는 언더 가고 싶고요. 햄무 보겠습니다. 근데 살짝 걸리는 거지. 르아브로 쪽이 지금 조금 쫙쫙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질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쫙쫙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괜찮게 어제 보니까 확실히 또 많이 날 팀들은 했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돌문 12대 3위. 요 맞대결이고요. 이 맞대결도 나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맞대결도 프라이부르크랑 돌문은 저번 시즌은 2승 돌문이 했고요. 프라이부르크가 돌문한테는 조금 약해요. 프라이부르크도 유로파 이기고 왔고, 리그에서는 갑자기 하이덴한테 2대1로 졌죠. 원정 가서. 프라이부르크 홈 성적은 꽤 좋다. 3승 2무 1패로 꽤 좋고요. 돌문은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도 무패급수로 잘해요. 4승 2무 1패로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체급 보면은 돌문이 낫긴 해요. 프라이부르크가 물론 홈에서 지금 안 진지가 꽤 됐는데,
홈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연속 이상 무패 어, 6연속? 5연속 맞나? 하나 5연속 무패다. 네, 홈 5연속 무패. 돌문은 살짝 걱정을 좀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리그로만 보면은 뭐 프라이브로크는 다 나오고요. 오히려 돌문이 수비수의 안톤, 미드필더의 자비처, 그다음 거기서 브란트 이렇게 떠 있다. 이게 떠 있어도 그래도 돌문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데 프라이브로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돌문, 그래도 돌문 쪽 가는 게 맞지 않나. 프라이브로크가 무패 행진이긴 한데, 하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햄무옵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셀타 대 빌바오. 잠시만요. 캡처를 또 해야 돼가지고 1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사실. 지워. 네, 잠시만요. 마뿔뿔 마마마마. 마뿔뿔 마마마. 비는 마이는 2야? 그 다음에 제노아부터 뿔뿔뿔뿔 마뿔. 3.5는 브레멘 말세. 예. 랑스까지. 셀타 대 빌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셀타 같은 경우는 10위, 빌바오는 7위고요. 솔직히 재밌는 맞대결인 것 같아 이거는. 네, 재밌는 맞대결이고, 저번 시즌은 빌바오가 2승을 했는데 올 시즌 빌바오가 지금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죠. 셀타도 홈 성적이 제가 알기로는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안 좋네? 셀타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유로파에서는 졌고 리그에서는 레알을 잡았습니다. 레알 원정 가서 레알을 잡아버렸어. 실화인가 싶어. 에스파뇰 이렇게 지고 있다가 레알 상대로 했고, 빌바오도 직접 이제 아틀레티코 상대로 또 1승. 네, 서로 갑자기 그 강팀 리그 2위 4위를 잡아버리는 이런 재밌는 모습이고요. 셀타는 올 시즌 원정이 좋네요. 보니까 셀타는 홈에서 0승 5무 3패고요. 빌바오도 홈이 훨씬 좋아요. 원정은 2승 1무 4패로. 그래서 이 맞대결 저 좀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재밌을 거라고 보고, 셀타의 결장자는, 중요 결장자는 뭐 없어요. 듀란? 어깨 부상 듀란? 말고는 뭐 없고, 빌바오는 그래도 이제 주전급들이 많이 좀 복귀를 했잖아요. 이제 수비에 이제 라포르테, 그 다음 공격수 나바로, 이제 웬만한 공격수 애들은 좀 돌아왔어요. 윌리엄스 형제,
상 윌리엄스도 돌아왔고 산키트도 돌아왔고 호수는 빌바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빌바오가 또 역배기도 하고 빌바오가 어느 정도 이제 템포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빌바오 갈만하지 않나. 빌바오 승 보고 싶고요. 빌승 5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레다 대 위트레흐. 브레다 17위, 위트 7위고요. 브레다는 4연패 중이고요. 위트레흐는 리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무패. 무승부가 많긴 해요. 3연무입니다. 지금 3연무 중. 위트가 만났던 팀들이 트벤테, 고어헤드, 텔스타 나쁘지 않아요. 텔스타는 리그 꼴등치고 잘하는 팀이고, 그래서 저번 시즌도 위트가 2승이긴 해서 위트가 일단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브레다도 홈에서 나쁘지 않거든. 3승 1무 3패로 홈 나쁘지 않고 위트 원정이 좀 구리긴 해. 또 무승부 할까 싶어요. 브레다는 다 나오고요. 위트는 주전급 쓴 공격수의 다비드 민 한 명 정도 안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브레다가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트가 낫지 않나. 위트가 뭐 트벤테, 고어헤드 이런 팀이라서 무승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브레다가 홈에서 무승부를 잘 안합니다. 3승 1무 3패인가 그래서 맞나? 네, 3승 1무 3패라 무승부 잘 안해서 햄무 쪽으로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르 대 릴. 오세르 대 릴 보겠고요. 오세르 16위, 릴 4위. 요즘 릴 폼이 상당히 좋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네, 릴 폼 상당히 좋고요. 오세르도 지금 3연 무패이긴 합니다. 직접 매스 잡고 슬슬 올라오고 있고, 릴은 유로파에서 영보이스한테 진 거는 좀 아쉽어요. 애초에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전반 30분에 어려웠고, 리그는요 3연승 마르세유 잡고 파리 FC 잡고 나쁘지 않아요. 또 수비력도 좋아. 세 경기 연속 클리시트 하다가 이제 영보이스한테 한 골 먹혀서 진 건데 레드 받아서. 그래서 릴 원정이 뭐 나쁘지도 않고 갈만하고, 오세르는 이제 결정자가 미드필더의 오우수 빼곤 다 나오고요. 릴은 지정형에 퇴장당한 미드필더의 부하디 말고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이제 뭐 페르난데스, 이가마네 이런 애들 주전급들이긴 한데 얘네도 안 나온다. 이가마네, 페르난데스. 그래도 릴이 좋아 보이긴 해. 릴 승을 보고 싶습니다. 핸디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릴의 수비를 믿고요. 릴승의 햄무 언더를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랑스 대 니스. 랑스도 어마무시한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2위 대 12위인데 파생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오늘 다시 이기면 다시 리그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에는 니스가 1승 1무로 니스가 리드인데, 올 시즌 폼만 놓고 보면은 니스 이거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거 랑스는 지금 5연승이고요 니스는 8연패입니다. 지금 니스가 갈 수가 없죠. 니스를. 심지어 랑스는 유럽 대항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리그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잘하는 거야. 체력도 안 배하고. 그러니까 니스는 지금 12일날 또 브라가랑 유로파 뛰고 패배하고 왔잖아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그냥. 랑스 홈 성적 워낙 좋고요. 원정도 좋아요. 원래 리그 1등 하려면 홈 원정 둘 다 좋아야 돼. 둘 다 좋고, 니스는 그나마 홈이 좋고 원정은 그냥 거들떠 볼 필요도 없긴 해.
저번 시즌 맞대결은 니스가 유리하긴 하나 올 시즌 퍼포먼스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랑스는 다 나오고요 사실 심지어 니스는 미드필더의 직전에 퇴장당한 로우챗 공격수의 보가 모피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 중요한 디오프 이런 애들은 나오는데 그래서 랑스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꽤 드네요. 수비가 좋아가지고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3.5를 왜 줬나 좀 싶긴 한데 3.5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시스트라 대 로리앙 여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9위 대 13위긴 한데요. 최근 폼은 로리앙이 훨씬 좋다. RC도 시즌 초반에 상당히 잘 나가다가 지금 리그 3연패 중이고요. 툴루즈, 브레스트, 랑스 이렇게 지면서 상당히 폼이 좀 내려왔다. 경기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직전 툴루즈 만났을 때도 점유율이 7대 3이었어. 7대 3인데 또 이제 유스팅 없이 골을 못 넣어버리고 브레스트 전에도 배로 밀었는데 점유율은 56대 44지만 슈팅이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15개 하고 7개 하고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괜찮은데 좀 아쉽다. 로리아 같은 경우는 4연속 무패 플러스 2연승 중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로리앙도 폼이 지금 상당히 리옹도 잡고 니스도 잡고 막 이래가지고 로리앙도 폼을 올리고 있다. 근데 로리앙 홈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거지 원정은 개구려요. 홈에서는 4승 3무 1패로 1패밖에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0승 2무 5패로 원정 바보가 좀 되고 있긴 하다. 그래서 RC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오우타라 GTD 떠있고 로리안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그래서 배당 대비 로리앙을 볼만한 건 맞는데 이 원정 성적이 구려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햄무 가는 게 맞지 않나. 로리앙도 어느 정도 비빈다고 생각하고 저걸 로리앙을 가려고 했는데 원정 성적이 너무 구려서 선회를 좀 하겠습니다. 브렌트퍼 대 리즈. 와, 이것도 좀 어려워요. 두 팀 순위 붙어 있고요. 승점은 4점 차이 나서 리즈가 이겨도 순위가 바뀌진 않아요. 따라가는 거지. 브렌트퍼는 지금 2연패 중이고 리즈 같은 경우는 2연속 무패. 근데 무패한 팀이 리버풀 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렌트퍼는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브렌트퍼가 홈이긴 하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브렌트퍼가 그래도 홈에서는 잘 나가요. 5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3연승 중이긴 해. 리즈 원정은 구리거든요. 1승 6패로. 최근 폼 보면 확실히 브렌트퍼 조심해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리즈 막 리버풀이랑 3대3 첼시 3대1 이런 모습 보여주고 브렌트퍼 결장 예정자는 공격수의 사드 경고 누적으로 안 나와요. 얘 빼고는 뭐 다 나온다. 리즈는 공격수의 은매차 수비수의 숑 롱스태프 롱스태프 안 나온 지 꽤 됐죠. 롱스태프 안 나온 지 꽤 됐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 브렌이 객관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리즈도 폼이 꽤나 좋다. 그럼 무엇이냐?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보험으로요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퍼 쪽으로 보험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음성적이 안 좋으면은 제가 리즈를 시원하게 역배승 때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봤을 텐데 홈에서 5승 1무 1패니까 안 볼 이유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넨 대 마인츠 1위 대 꼴등이고요. 미넨 가야겠죠. 저번 시즌은 1승 1패예요. 신기하게 마인츠가 홈에서 2대1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번 시즌 마인츠는 잘했어. 근데 이번 시즌은 완전 그냥 나락가고 있고요. 마인츠는 뭐 리그 뭐 계속 승리 없고, 마인츠는요 리그에서 마지막 승리가요 9월 20일입니다. 거의 3달 동안 승이 없어서 쉽지 않죠. 심지어 1위 팀 바이에른이네. 엎드려. 미네는 이제 루이스 디아즈 출전 정지당한 거 말고는 없고, 마인츠는 이제 뭐 주전 키퍼 젠트너, 그다음에 수비수의 메네, 코어 이렇게 안 나오고, 미드의 아미리. 그래서 오히려 약팀인 마인츠가 슈아타 결정을 더 많이 한다. 결정을 더 많이 하신다. 그래서 당연히 미네는 승 보고 싶고요. 근데 핸디가 또 이 시작이라서 아우 좀 그렇긴 한데, 그러지만 서도 미넨 마인승 보고 싶다. 저는 3햄무도 뭐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3햄무 싫어 하면은 그냥 미넨 마인승 때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핸디 2 마인승 가려면 용기가 좀 필요해. 용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노아 대 인테르 거의 다 했습니다. 26경기 길다 길어. 벌써 42분인데 제노아 대 인테르입니다. 제노아는 18위, 인테르는 3위입니다. 15위. 제노아가 15위 치고 최근 폼이 좋죠. 리그 5연속 무패 중이고요. 직전도 우디까지 잡고 엘라스도 잡고, 뭐 강팀은 아니지만 대진운이 좋긴 해요. 이 5연속 동안 우디, 엘라스, 칼리아리, 피오렌티아, 사스올로, 사실 중하위권이라서 애들이 잘 비볐고, 인테르는 뭐 잘 나가죠. 물론 챔스에서 리버풀한테 지긴 했지만 뭐 리그에서는 코모 뭐 4대0 잡고, 그 잘 나가는 코모 4대0 잡고, 이런 거 보면은 리그에선 좋다. 제노아의 이제 수비수 오스티가르드 빼고는 다 나오고, 인테르는 미드필더의 칼하노글루 말고는 뭐 다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 뭐 둠프라이스, 아체르비 이런 애들은 부상으로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뭐 안 나온 지 꽤 돼서. 근데 제노아 쪽 배당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저번 시즌은 또 이제 인테르가 1승 1무로 제노아 홈에서는 이상하게 이기지 못하고 있긴 해요. 이거는 조금 변수 준 거지. 제노아 홈에서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저번 시즌도 무 홈에서, 저저번도 홈에서 무, 저번도 홈에서 무, 올 시즌도?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런 꾸준한 저것만 없으면 인테르가 맞지 않나. 제노아 홈에서 조금 고전을 하기 때문에 햄무 보고 싶고요. 저거 때문에 보험부로 무승부를 한번 가볼 만은 해요. 인테르 햄무 갈 거면, 이제 안 갈 거면 뭐 보험 칠 필요가 없고, 왜냐면은 무승부도 지금 배당이 좋거든요. 칠만하다라는 겁니다. 레반테 대 비아레알 22대 3이고요. 레반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말도록 하시고요. 레반테 너무 별로입니다. 얘들이 꼴등 팀 치고는 골을 잘 넣거든요. 그래도 수비가 0이고,
비아레알은 지금 폼이 상당합니다. 지금 리그에서 비아레알이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리그 6연승이에요. 무도 없어.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잘 나가죠. 걸리는 거는 체력? 열심히 이제 컵 대회하고 리그하고 챔스하고 이래서 지금 12월에만 해도 벌써 4경기째 하고 있어서 이 체력만 괜찮으면 웬만하면 레반테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레반테는 뭐 중요 결정자는 수비수 한 명, 바로 엘게 자발. 이름도 뭐야 이거. 비아레알은 수비수의 무리노. 그다음에 뭐 미드에는 주전급은 아니 주전급들은 뭐 괜찮은 토마스 파티 정도? 토마스 파티. 그래서 공격수는 다 나오고요. 당연히 비아레알이 더 밀 거다. 우선 비아레알이 뭐 강팀이면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레반테니까 그냥 비아 마인슨 가고 뭐 안되면은 뭐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멘 대 슈트. 브레멘 12위, 슈트 7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브레멘이 예상보다 리드를 하고 있어요. 브레멘도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직전 이제 함부르크한테 3대2 지긴 했지만 그 전에 킬런 무승부하고 볼프스 잡고 마인츠 무승부, 그러니까 리그 5연승 무패하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좀 내려왔고, 슈트는 뭐 리그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함부르크한테 2대1 지고 다음 경기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었기 때문에 2연패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함부르크전을 잡았어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 돌문이랑 무승부하고 아우쿠스 잡고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함부르크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브레멘은 나올 애들 다 나오고요. 슈투트가는 직전에 퇴장당한 아시뇽, 프랑스인입니다. 아시뇽 빼고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온 애들은 원래 안 나오고, 뭐 자케즈, 자가두, 뭐 이런 다른 애들, 시즌 한 두세 경기 뛴 애들, 이런 애들 빼고는 다 나온다 보시면 돼서 배당 대비 슈트가 좋아 보인다. 배당 대비 브레멘이 슈트전 맞대결이 좋긴 한데 배당 대비 뭐 갈만하다. 그래서 전 슈트 승을 가고 싶고, 맞대결이 살짝 밀리니까 햄무 쪽으로 보는 게, 일반 승만 가도 배당이 나쁘지 않아요. 일반 승만 가도 배당이 꽤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로냐 대 유벤투스. 저는 요 경기도 참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배당도 보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무승부해도 되고 누가 이겨도 될지 모르는 배당이고, 순위도 5위 대 7위 들어가고, 저번 시즌 2무. 근데 공교롭게 얘네가요 5연무 중입니다 지금. 저번 시즌 2무, 저저번 시즌 2무, 저저번 시즌 이제 1승 1무인데 그땐 유벤이 3대0 한번 잡은 적이 있고, 3대0 이제 유벤 잡은 이후로 5연무예요. 근데 스코어도 다양해. 1대1, 2대2, 3대3, 1대1, 1대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점유율도 비슷하고, 저번 시즌은 이제 볼로냐가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볼로냐가 가둬두고 더 밀었는데 그래도 무승부를 했다라는 거지. 볼로냐 올 시즌 홈 성적 4승 1무 1패 좋죠. 유벤 홈 무패입니다. 유벤 원정 2승 2무 3패. 유벤은 원정이 살짝 밀리긴 하는데, 볼로냐는 유로파 뛰고 왔고 이기고 왔죠. 리그도 뭐 최근에 라치오랑 무승부해서 살짝 주춤했고, 유벤은 챔스 잡고 왔고, 리그에서는 나폴리한테 아쉽게 2대1로 졌고요. 잘 싸웠지만 졌다. 그래서 볼로냐는 원래 안 나오고 있는 지금 키퍼의 스콜루스키, 허벅지 부상으로 안 나오고, 프로일러도 안 나온 지 꽤 됐죠. 프로일러도 제가 한 3주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안 나온다. 유벤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가티, 그 다음에 블라우비치,
블라우비치도 안 나온 지 꽤 됐죠. 꽤 된 것 같은데. 한 두세 경기 된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일단은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은 그냥. 유견무 들어가자. 네. 무승부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험 치고 싶으면 저는 유벤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데 굳이 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무승부 가고 안 되면은 오연무 터졌네. 왜 내가 가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 무승부 뜨면은 역시 유견무다. 다음 유벤 홈에서도 무승부 가야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기 마르세유 대 AS 모나코. 이것도 좀 재밌겠죠. 3위 대 8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씩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말세랑 모나코 다 챔스 이기고 왔어요. 말세는 위니용 잡고 모나코는 갈라타스 잡고 서로 괜찮게 자꾸 올라왔죠. 리그에서는 마르세유가 무패 달리다가 릴한테 1대0 아쉽게 졌고요. 모나코도 브레스트한테 졌다. 그래서 최근 리그 폼만 보면요. 모나코는 폼이 별로예요. 모나코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야. 최근 경기력은 마르세유가 훨씬 좋죠. 마르세유 홈도 무패고요. 모나코도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구려가지고 마르세유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마르세유가 홈에서 5승 2무 0패로 패가 없어. 그래서 결장자는 수비수의 무릴로 두 팀 떠있고 나머진 다 나오고요. 마르세유. 모나코도 원래 안 나오는데 빼고 다 나와요. 뭐 인수파티 근육 부상 말고는 뭐 디아타 이런 다른 애들은 포그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빼고는 다 나온다. 그래서 말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 조금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조금 더, 뭐 이 정도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말세 마인승을 말마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대 레알. 레알 가야겠죠? 저번 시즌 뭐 2승 레알이고요. 알라베스는 직전 이제 소시에다드 잡았죠. 3연패 하다가 잡았고 레알은 이제 셀타비고한테 지면서 하고 졌죠. 챔스도 지면서 2연패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알라베스 홈 성적이 좋긴 해요. 4승 2무 2패로 홈에서는 꽤 잘 나가요. 근데 어쩌라고 레알인데 이런 생각은 해요. 솔직히 뭐 셀타한테 진 거는 아쉬워. 그렇다고 저기 셀타 일반승을 간 사람은 뭐 있기야 있겠지만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라베스 풀 라인업이고요. 레알은 이제 조금 걸리는 것도 수비수 카레라스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요. 밀리탕 햄스트링 부상으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레알은 수비수 애들이 부상 병동이긴 해요. 그래서 원래 주전이는 뭐 아놀드 뭐 이런 애들도 다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수비수가 원래 10명인데 10명인데 지금 부상으로 안 나오는 게 무려 7명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즌 초반부터 안 나온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서 레알의 수비가 조금 걸린다. 뭐 미드는 다 나와요. 카마빈가 빼고는 다 나와. 근데 카마빈가도 뭐 애초에 주전급은 아니라서 애초에 주전은 발베르데랑 추아메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카마빈가 끼는 건데 그래서 레알은 이 수비만 좀 조심하면 이기지 않을까. 수비가 조금 걸리긴 해. 그래서 레알 마인승은 못 가겠다 이거죠. 알라베스가 한 골을 넣어버릴지도 몰라. 그것은 햄무 오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총 26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들이 계시다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구독 안 까먹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형님들.
요렇게 해서 26경기 스테이업 55분을 했네요.